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문제풀이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3번이 정답이죠. 진통제나 주사 바늘을 교체하는 건 의료진의 역할이고요. 자,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궈요. 자,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는 건 혈관이 아닌 주위 조직으로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보고를 하는 거죠. 대상자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가장 우선적인 건 보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붓고 통증이 있을 때는 주사 부위에 보통 냉찜질을 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건 주사 바늘을 뺐을 때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2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거.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피부가 손상되기 쉬운 그 아쿠아요에는 뭔가 피부에 습한 상태가 유지됐을 때 피부 손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습기에 의해서 욕창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배뇨나 배변을 언제 하는지 기록을 해서 이런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빨리 갈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43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간이병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아둔다. 우리 간이병기는 침상병기라고도 하는데 어떤 대상자들한테 이용하는 건가요?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들. 그래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이동병기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간이병기를 대주는 건데, 자, 우리가 배설을 하면서 소리가 나면 민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아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TV나 라디오 같은 걸, 뭐 음악 같은 거를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스크린을 치우면 안 되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리고 옷을 입혀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요. 자, 3번. 배변이 끝난 다음에 침대머리로 높이는 게 아니라 배변 시에 침대머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대소변을 볼 때, 특히 대변 같은 걸 볼 때, 힘을 주기 위해서도 어떤 자세에서 힘주기가 쉬워요? 앉아있는 자세. 왜냐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배변 시에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주기 위해서 침대 머리를 그때 높여주는 거예요. 배변 시에. 그리고 4번. 바지를 내리는 혼이불로 덮어줄 필요 없죠. 혼이불은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트로 위를 덮어주는 이유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인데, 바지를 내린 다음 보이고 나서 시트를 덮어주면 안 되고요. 혼이불을 덮고, 그리고 바지를 그 밑에서 내리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까는 게 아니라 엉덩이 밑에 깐다. 방수포는 시트가 젖지 않게 만들어진 고무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쪽에 깔아야 되겠죠. 자, 44번.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거. 자, 이동변기는 우리 그 43번에서는 간이변기가 나왔었죠. 간이변기는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변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동변기는 환자가 일어서거나 서는 건 가능해요. 일어서고 앉고 하는 건 가능한데 화장실까지 이동이 불편할 때 침상 바로 옆에 놓고 쓰는 게 이동변기죠. 자, 1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동변기는 팔걸이가 있는 것이 좋아요. 지지를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자, 2번. 침대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말 그대로. 자, 3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거면 변기통을 버리기 위해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그 무거운 걸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체와 변기통이 분리돼 있어서 변기통만 비울 수 있고 변기통만 씻을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 4번. 뜨거운 물로 세척이 가능해야 돼요. 소독도 가능해야 되니까. 그리고 5번.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동변기는 침대 옆에 놓고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침대 높이와 이 이동변기 높이를 같게 맞춰서 침대 난간 옆에 빈틈없이 붙여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45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2번이 정답이죠. 자, 1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주는 게 아니고 분비물이 있다, 악취가 있다, 발적이 있다, 이상 반응이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보고하는 거지요. 자, 2번.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 깔아서 시트가 젖지 않도록 하고요. 자, 3번.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할 필요 없고 그냥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면 돼요. 멸균 장갑은 뭐 의료진 이제 소독할 때 사용하라는 거죠. 자, 4번.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가 아니에요. 우리 항문에는 대장균이 있죠. 그래서 그 대장균이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로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대장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도에서 항문 쪽,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닦도록 하는 거죠. 자, 5번.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하면 회음 부위를 닫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하는 거예요. 자,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유치도뇨관은 소변줄이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소변줄을 달고 있으면 감염의 확률이 더 높아져요. 특히 방광염이나 이런 감염의 확률이 더 높아져서 물을 많이 섭취하게 해서 이거를 씻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수분 섭취 권장이에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자, 2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게 둬야 돼요. 아랫배 쪽에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들면 나온 소변이 역류돼서 다시 방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역류성 방광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아래쪽에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게 둬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자, 3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만 한다? 아니에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보행해도 돼요. 자,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자,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유치도뇨관 잠궈서는 안 돼요. 도뇨관을 잠그면 소변이 고여 있는 거잖아요. 소변이 계속 고여 있으면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유치도뇨관은 잠그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자, 의치는 표백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해요. 특히 마른 상태에서 그냥 놔둬버리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하고요. 자, 2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세척하면 변형돼요. 그래서 미온수나 찬물로 세척을 하고 자, 3번. 의치를 뺄 때는 위에부터 천천히 빼요. 뭐든지 시행을 할 때 위쪽부터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해서 다시 끼워준다? 안 돼요. 자기 전에 특히 의치를 빼가지고 잇몸이 자극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다. 왜? 건조하게 보관을 하면 이게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과 섞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정제만 머리에 묻혀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2번.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세정제 자체를 머리가 충분히 적시도록 바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발에 세정제를 충분히 바른 다음
문질러요. 예. 자, 그러면 거품이 나겠죠. 이 거품에 찌든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에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서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계속 마사지를 해요. 자, 그리고 4번. 수건으로 덮어둘 필요가 없죠. 예.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되면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에 의해서 머리띠와 기름기가 그 거품으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때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이게 정리되잖아요. 세정제를 모발에 충분히 발라서 거품을 낸 후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는 거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49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편마비 환자면요. 어느 쪽부터 통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건강한 쪽일까요? 마비된 쪽일까요? 건강한 쪽이에요. 왜냐하면 편마비 환자들은 건강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한 쪽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될까요? 부축해주거나 지지해주는 건 마비된 쪽이죠. 왜? 마비된 쪽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서 우리는 보조를 하는 거다.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먼저 움직이고 우리는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보시면 돼요. 자, 2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발끝으로 온도를 느껴보게 해야 되겠죠. 자, 3번. 물의 온도는 42에서 44도를 유지하죠. 30도면 체온보다도 낮잖아요. 그래서 체온보다 높은 42에서 44도고요. 자, 4번. 순서가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낫고요. 자, 5번. 목욕한 후에 선체로 옷을 입는다, 선체로 뭔가 로션을 바른다 절대 안 돼요. 낙상 위험이 있죠. 자, 의자에 앉혀서 보습제 바르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도와줘야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우선 제가 순서대로 써놨어요. 요양보호사가 먼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요. 왜냐면 돌려눕힐 때 내 쪽으로 이렇게 돌려눕혀야지 대상자가 나를 보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반대쪽으로 돌려눕히면 앞에 요양보호사가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보통은 요양보호사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도록 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먼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요. 항상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해요. 네, 옮겨줘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돌려주고 그리고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요. 왜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냐면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돌려 눕혀요. 그러면 이 팔이 깔리잖아요.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팔이 눌리지 않도록 이 깔리는 쪽 팔의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그냥 가슴 위에 포개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릎은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돌려눕히거나 하면요. 굉장히 다리가 통증도 심하고 지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무릎을 굽혀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다리에 올려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위로 올라오는 다리를 반대쪽 다리, 깔리는 쪽 다리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다. 돌아 누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굽혀도 되고 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다리를 깔리는 쪽 다리에 올려놓는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반드시 누운 상태로 옆으로 돌아 누우면요. 다리도 통증이 있긴 하지만 이 위로 올라오는 다리가 뒤로 처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머리를 먼저 돌려놓는 거예요. 머리 돌려놓고 그리고 상체나 하체 준비한 다음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눕혀요.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서 어깨를 편안하게 해주고 필요하다면 베개를 등과 필요 부위에 받쳐준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자, 1번 보시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힌대요. 우리 이건 이제 뒤에 쪽에서도 나올 거니까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보통 어느 쪽으로 돌아눕는 경우가 많을까요?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왼쪽이 편마비면 왼쪽 전체가 다 마비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누워있는 경우가 많죠. 자, 1번 보시면 대상자의 머리를 돌리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눕히잖아요. 그래서 돌려눕히려고 하는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자, 2번 대상자의 양팔은 가슴 위에 얹거나 눌리는 쪽 팔을 위로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눌리는 쪽 팔이죠. 이 팔을 위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팔이 이상해요. 이렇게 위로 올려놔야지 안 깔리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오른발을 왼발 위에가 아니라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니까 반대쪽 발이 어느 발이에요? 왼발이죠. 그래서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놔야 돼요. 또는 양쪽 무릎을 굽히라고 했죠. 자, 4번. 자, 이렇게 상체와 하체를 다 준비한 다음에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눕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다 돌려눕힌 다음에 엉덩이를 앞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이동을 시켜줘요. 뒤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지 여기 엉덩이의 둔부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 여기가 굽혀지면서 편안한 자세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여기는 이제 단추가 없는 상의로 나와가지고 단추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 제가 앞에 시험 문제에서도 입마개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입힐 때는 마비된 쪽. 그러면 벗길 때는 반대겠죠. 건강한 쪽이겠죠, 먼저. 그래서 입힐 땐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벗길 땐 건강한 쪽이다. 입마개 외우시고 벗길 땐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단추가 없으니까 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입힐 때 마비된 쪽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액을 맡고 있는 환자예요. 수액을 맡고 있는 환자 옷을 입힐 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입막에 똑같아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한 쪽이에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수액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입마개로 외우시되 단추가 없다.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액을 달고 있다. 가운데 수액이 들어가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왼팔, 머리, 오른팔 단추가 없는 상의 벗기는 순서죠. 그래서 건강한 팔이 더 먼저 나오는 거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네요. 자, 1번 보시면 대상자와 다리를 잡고 들어서 이동시키기 힘들죠. 그래서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잡고요.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어디를 지지해요? 대상자의 마비된 무릎을 지지하고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허리와 등 쪽을 지지하는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2번에 보시면 두 발을 모아버리면 균형이 잘 안 잡혀요. 자, 그래서 두 발을 벌려서 내가 지지하는 바닥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성이 있고 균형 잡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두 발을 모아서 그리고 지지면을 좁힌다. 다 틀렸죠. 자,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자를 들 때요. 예, 허리와 등을 지지한 후 침상으로 돌릴 때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야지 뇌가 손상이 안 되겠죠. 자, 4번. 빠르게 반동시키면 손상될 수 있어요. 천천히 이동시키고. 자, 5번. 대상자를 내가 안으려면 휠체어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자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자세를 낮출 때는 허리를 굽힌다 절대 안 돼요. 허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춘다, 무게중심을 낮출 때는 뭐를 굽혀요?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리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른 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디가 들려 있어요? 앞바퀴가 들려 있죠.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무턱을 오를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어요. 자, 2번에 보시면 경사로를 내려갈 때 휠체어로 내려간다. 무조건 휠체어를 어떻게 돌려요? 뒤로 돌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거나 아니면 대상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는 거죠. 자, 4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그냥 체중을 실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단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틀리게도 안 하네요. 자,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가 조그맣다 보니까 굉장히 앞에 걸려요. 자,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면 좋고요. 울퉁불퉁한 길이 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바퀴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진동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대상자가 힘들어해요. 자,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주면서 뒷바퀴에 지지하고 걷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자, 라번에 보시면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그고요. 자, 다번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해요. 편마비에 앉으면 건강한 손으로 잡겠죠. 자, 그리고 가번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하고 나는 대상자의 허리, 다른 손은 마비된 어깨를 지지한 다음 나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하는 거지요. 자,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여기에선 이제 한쪽 다리만 약하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행기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한 걸음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보행기가 약한 다리를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 노인분들 보면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양쪽 다리 모두 약한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보행기 사용법은 보행기가 약한 다리를 대신해 주니까 보행기만 먼저 한 걸음 나가고 그 다음에 약한 다리 그리고 반대쪽 약한 다리가 나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한쪽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다리와 보행기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가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대외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3번이 정답이죠. 대외감지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상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배회 활동을 할 때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움직일 때 위치를 전송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보호자가. 자, 1번에 보시면 배회 감지는 물에 세척하면 안 돼요. 오작동이 날 수 있죠. 자, 2번 배회 감지기의 내구 연한 사용 기한은 5년이고요. 자,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트형이죠. 자,
위성 항법 장치, 우리가 GPS형이라고 하는데 이 배회 감지기는 현관 앞이 아니라 현관 앞에 두는 건 매트형을 둘 수 있어요. 예, 바닥에 두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GPS형은요, 대상자에게 착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목걸이로 된 거나 아니면 시계로 된 것들을 많이 착용을 하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착용시켜 주는 거고. 자, 5번.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구입하거나 대여한 곳에 문의를 해야 되겠죠.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네요.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하는 건 잘하신 거죠. 자,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분리해서 세탁해야 돼요. 자,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꼭 손을 씻어야 되고요. 자, 혈액이 묻은 물품, 우리가 혈액이나 점액이 묻은 거는 이 혈액이나 점액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뜻한 물에 먼저 된다? 응고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먼저 씻고 더운 물로 헹구는 거죠. 자,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분비물에 오염된 것도 버려야 되고요. 일회용 장갑이잖아요. 일회용은 재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냥. 일회용 보호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이런 것들 재사용하지 않고 버린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2번이 정답이죠. 무조건 드라마를 틀어놓고 조리하면 더 잊어버리겠죠. 자,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에 있게 해서 직접 보도록 하고요. 자, 3번. 불에 올려놓는 거를 잊어버린다고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없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더 위험하죠. 5번에 한꺼번에 조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가장 우선적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감전이 됐을 때 전기 쇼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건 전류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도 이제 감전이나 뭐 이런 것들의 위험성도 있고 화재가 더 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자, 60번. 냉장고에 넣어서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식초는요, 보통 세척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타서 채소 박스나 선반을 세척할 때 많이 사용하면 이런 이제 그 냄새 같은 것도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맥주나 5번에 보시면 소독용 알코올은 헝겊에 묻혀서 닦으면요, 세척 효과도 있지만 악취도 없어진대요. 그러면 냉장고 같은 거에 탈취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냉장고에 넣어놓는 탈취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나 소독용 알코올로 닦았을 때 악취를 없애는 거지. 이거를 탈취제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니고요. 자, 3번. 쌀뜨물은 기름기가 많이 묻은 용기를 닦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자, 4번. 탈취제로 그래서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커피 티백, 숯, 탄 빵 조각, 그리고 커피, 녹차 티백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